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국민 4위이자 어린 왕자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손비나의 숨겨진 삶과 자산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그의 삶과 성공 뒤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손비나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스타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본명 손용빈으로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할머니와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결코 순탄치 않은 환경 속에서 자라났지만 이 경험은 오히려 그에게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강한 가치관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려운 현실은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갈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학창시절 손비나는 음악과는 거리가 먼 길을 걸었습니다.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와 연암공가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며 미래를 기계공으로 준비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 취업해 수백 톤에 달하는 거대한 프레스 기계를 다루는 힘겨운 노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의 고된 노동은 그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큰 실수로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을 겪으며 그는 삶의 안정성과 미래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손비나는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당시 젊은 세대에게는 흔히 볼 수 있는 안정적인 선택이었고 이는 그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 실용성과 안정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막내 동생의 권유와 아버지의 한마디 응원이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바로 가수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손비나가 처음 대중 앞에 본격적으로 나선 무대는 바로 미스터 트롯 시리즈였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즌 1에서는 통편집이라는 아픔을 겪었고 시즌 2에서는 본선 1차에서 탈락하며 좌절을 맛봤습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손비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굳건히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즌 3. 그는 준우승을 차지하며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결승전에서는 마스터 점수 만점을 받으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과정은 그를 오뚜기라 불리게 만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끈기와 집념, 그리고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은 곧성장형 캐릭터라는 독특한 서사를 완성시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팬들은 그의 성공을 단순히 한 스타의 성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함께 좌절을 경험하고 함께 도전하며 마침내 이뤄낸 성취라고 여겼습니다. 이 강한 공감대는 팬덤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시켰고 단순히 음반 구매나 콘서트 관람에 그치지 않고 투표와 각종 활동으로 이어지며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낳았습니다. 팬덤이 손비나를 키워낸 동시에 손비나는 팬들과 함께 성장하며 동반자적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손비나의 삶은 단순히 가수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역경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한 인간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현재 재산과 수입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손비나의 수익 구조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면 단순한 가수 활동에 그치지 않고 매우 다각적인 형태로 확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행사 출연료입니다. 미스터 트롯 3 준우승이라는 타이틀 덕분에 그의 행사 출연료는 업계 평균보다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견 트로트 가수들의 출연료가 300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반면 손비나는 5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한 달에 5번 이상의 행사를 소화한다면 행사만으로도 월 1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셈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름값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팬덤 결속력과 흥행 보장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콘서트 수익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는 팬덤의 충성도를 그대로 입증하는 무대이자 그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티켓 가격이 일반 공연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고 전국 10개 이상의 도시를 순회하며 공연을 진행한다면 억대 단위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MD 상품 판매, 팬미팅과의 결합 프로그램까지 더해지면 단일 투어만으로도 수십억 원대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손비나는 팬들이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 이상으로 그의 성장 스토리를 함께 체험하는 과정에서 더 큰 가치를 느낀다는 점에서 흥행 성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고 모델로서의 활동 또한 그의 수익원 중 하나입니다. 국민 4위. 어린 왕자라는 별명은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금융, 건강식품, 가전제품 등 생활 밀착형 브랜드들이 그에게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톱스타 광고 계약은 편당 억대 단위로 책정되는데 손비나 역시 연간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광고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특히 트로트 가수로서 흔치 않게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을 동시에 아우르는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광고주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방송 출연료와 음원 수익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출연료는 고정 출연진이 아니더라도 편당 수백만 원에 달하며 여기에 음원 스트리밍과 음반 판매 수익까지 합산되면 그의 연간 총 수입은 약 1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1억 원 수준이 되는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입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와 연결되어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손비나는 단순히 돈을 잘 버는 가수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불려나갈지를 신중히 고민했습니다. 흔히 연예인들이 무리하게 빌딩 투자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만 손비나는 안정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태도로 임대 수익 중심의 자산 전략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지가 좋은 소형 빌딩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선택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보수적이면서도 현실적인 태도는 그가 단순한 연예인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인 자산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단순히 가수로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 기획사를 설립해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수익의 흐름을 직접 관리하고 나아가 브랜드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연예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자수성가형 사업가의 면모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 이것이 손비나의 재산 철학을 요약하는 핵심입니다. 이처럼 손비나의 수익 구조와 자산 관리 방식은 단순한 스타의 일회성 성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지향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러한 자산가적 감각을 발휘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놀라운 일화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손비나의 자산가적 감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는 바로 코로나19 시기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단순히 가수 활동에 의존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포장 일을 하던 중 팬에게 파자마를 선물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계기가 결국 그를 파자마 브랜드 모델로 발탁시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모델로 활동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일상을 브랜드 스토리와 연결해 상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업이 아닌 장기적 자산 다각화 전략의 그의 이러한 일환으로 볼수 사업가적 있습니다. 시각은 점차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백두대간 완주라는 개인적 성취를 단순히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와 연결해 새로운 사업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는 자신만의 도전 이야기를 브랜드 가치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나아가 그는 고향 하동의 특산품을 활용한 FB 사업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보여주며 자신의 삶을 곧 브랜드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개인의 도전과 스토리가 곧 소비자와 팬덤을 움직이는 브랜드 파워로 전환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손비나는 단순히 가수의 부업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삶을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연예계에서 단기적 시세 차익을 노리다 실패하는 사례는 흔하지만 그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중시했습니다. 소형 빌딩, 상업용 부동산, 브랜드 사업, 금융자산에 이르기까지 그의 포트폴리오는 균형 잡힌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추정 자산 총액이 약 100억 원 규모에 달한다는 분석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손비나의 진정한 자산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돈과 건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의 무형자산, 즉 이미지와 브랜드 파워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별명은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국민 사위라는 애칭은
믿음직스럽고 청렴한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단순히 팬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넘어 광고주에게도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단순히 노래 잘하고 외모가 뛰어난 가수가 아니라 신뢰와 안정감을 전달하는 브랜드 그 자체로 손비나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미스터 트롯 3에서 함께 활약한 김용빈과의 우정을 통해 탄생한 두 용빈이라는 별명은 그의 인간적 면모를 더욱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경쟁자보다 우정을 선택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단순히 스타를 넘어 진정성 있는 인간으로 다가갔고, 이는 팬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팬들은 그에게서 단순한 화려함이 아닌 진정성을 보았고, 이 진정성은 장기적으로도 변하지 않는 무형의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손비나의 자산은 금전적 가치와 무형적 가치가 결합된 복합적인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재산은 그의 철저한 자산 관리와 사업가적 감각에서 비롯되었고, 무형적 재산은 그의 이미지, 팬덤과의 관계,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삶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 비로소 손비나라는 브랜드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러한 성공을 자신만의 성취에만 머물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손비나는 개인적 부의 축적을 넘어 사회와 공동체로 환원하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의 사회적 자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손비나의 자산 이야기를 다룰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사회적 자산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개인적인 부 축적에만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걸어온 길과 뿌리를 돌아보며 사회와 공동체에 환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행의 차원을 넘어 그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여주는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손비나는 모교인 연암공과대학교의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을 때 1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금액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라온 터전과 후배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였고, 그의 성공이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행보였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모습에서 진짜 부자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고향 하동군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었습니다. 특히 백두대간 완주를 통해 개인적 성취를 넘어 지역의 발전과 하동세계차 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에게는 그의 도전 정신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계기였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인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손비나의 행보는 단순히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을 넘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적 가치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렇듯 손비나의 성공은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서 공동체와 팬덤 전체의 성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기부와 봉사, 홍보대사 활동은 단순한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그가 평생 지켜온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와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자란 그는 가족과 공동체의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성공을 공동체와 나누는 행위는 그에게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팬덤 역시 이러한 그의 진정성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단순히 스타의 화려한 무대를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삶 전체를 함께 공유하며 더 큰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팬들은 그가 나누는 모습에서 함께 성장한다는 메시지를 읽었고, 이는 팬덤의 충성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사회적 자산은 물질적 자산을 뛰어넘어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공고히 쌓아 올리는 또 하나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손비나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기부와 사회적 활동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직접적인 교류 속에서 도소통의 자산을 쌓아왔습니다. 단순히 일방적인 스타가 아닌 진정성 있게 대화하고 함께 호흡하는 스타로서의 존재감은 팬들에게 강한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이 신뢰감이 바로 그의 무형 자산이자 장기적인 성공의 기반이 된 것입니다. 결국 손비나의 이야기는 물질적 성공과 무형적 자산, 그리고 사회적 기여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입체적인 성공서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진정한 부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손비나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다음 부분에서 그가 보여준 삶의 철학과 진정한 자산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손비나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은 바로 안정성과 진정성입니다. 그는 물질적인 부를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도 항상 안정적인 흐름을 중시했고, 동시에 자신이 걸어온 길과 팬들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을 지켜왔습니다. 이 두 가지 가치는 그의 성공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는 무리한 투자를 경계했습니다. 연예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기적 투기나 빌딩 투자 열풍에 휩쓸리지 않고 꾸준한 임대 수익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가수 활동이라는 불안정한 직업적 환경 속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는 기반을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히 운에 의존하지 않고 땀과 노력으로 쌓은 자산을 지켜내는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정성이라는 가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비나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의 인간적인 면모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힘든 과거를 솔직히 털어놓았고 좌절과 실패의 순간조차도 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솔직함은 팬들에게 단순한 스타가 아닌 함께하는 동반자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미스터 트롯 시리즈에서 보여준 끈기와 도전 정신은 그를 오뚜기로 불리게 했고, 이 별명은 그 자체로 그의 진정성을 대변하게 되었습니다. 팬덤의 시선에서 손비나는 단순히 잘생기고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도전을 응원하며 함께 좌절했고 결국 함께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팬과 스타가 함께 만든 성공. 이것이야말로 손비나 브랜드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는 팬덤의 사랑을 단순히 소비하지 않고 되돌려주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와 유대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 되었고 그를 다른 가수들과 차별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손비나가 얻은 별명들 국민사위, 어린 왕자, 두 용비는 각각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사위는 그가 보여준 믿음직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어린 왕자는 그의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그리고 두 용비는 경쟁보다 우정을 택한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 별명들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그의 이미지를 더욱 강력한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광고주와 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가수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이렇듯 손비나의 삶은 끊임없는 성장과 도전, 그리고 나눔과 진정성으로 요약됩니다. 그의 재산 이야기는 단순히 억대 수입과 수백억 자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삶의 철학과 가치관이 녹아 있습니다. 결국 그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팬들의 마음, 가족의 마음, 그리고 사회와 함께하는 마음이 그를 진정한 부자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의 여정을 정리하며 손비나가 대중에게 남긴 메시지를 되짚어보려 합니다. 단순히 화려한 스타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부자로 남은 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손비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수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는 역경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스스로의 길을 개척했고 그 과정에서 물질적 부뿐 아니라 무형의 자산까지 축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여정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손비나의 삶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미스터 트롯 시즌 1에서 통편집, 시즌 2에서 탈락이라는 시련을 겪었지만 끝내 시즌 3에서 준우승이라는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의 모습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장면이 아니라 인생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는 오뚜기라는 별명 속에 함축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둘째, 그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팬들과 함께 만들어낸 공동체적 성취였습니다. 팬들은 그를 응원하며 함께 울고 웃었고 결국 함께 승리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강력한 유대감은 단순한 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함께 걷는 여정, 함께 만들어낸 성취, 그것이 손비나 브랜드의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셋째, 그는 물질적 자산을 쌓는 과정에서도 안정을 중시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보여주었습니다. 소형 빌딩, 상업용 부동산, 1인 기획사, 브랜드 사업 등 다각적인 포트폴리오는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체계적인 전략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는 연예계 특유의 불안정성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기반을 만든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성공을 사회와 나누며 더 큰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장학금 기부, 고향 홍보대사 활동, 지역 발전을 위한 상징적 도전은 그가 단순히 돈을 버는 가수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하는 인물임을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비나의 진짜 자산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팬들의 신뢰와 사랑, 가족과의 끈끈한 유대, 그리고 사회와의 연결이야말로 그를 진정한 의미의 부자로 만든 것입니다. 억대 수입이나 수백억 자산보다 더 값진 것은 바로 진정성과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힘이자 그가 앞으로도 대중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손비나의 삶과 재산, 그리고 그가 남긴 철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부를 관리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나누며 어떻게 진정성을 지켜가는가 하는 점입니다. 손비나는 바로 그 해답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손비나의 어떤 모습이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며 앞으로도 그의 도전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